2005년도 2월 달에 이제 정식으로 사인을 하게 됐고요. 지금 이제 19년 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급은 3스타까지 가게 됐고요. 제가 이 사업을 만나고 나서 느낌은 뭐냐면 메나테크는 제 인생에 완벽하게 변화를 이제 가져다 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쉽게 말하면 메나테크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눌 만큼 그렇게 특별한 저에게는 제 인생에는 아주 특별한 그런 사업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제가 태국을 좀 자주 갈 일이 있는데요. 태국에 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태국은 왜 이렇게 차들이 전부 일본 차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죠. "왜 태국은 이렇게 일본 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랬는데 하여튼 뭐 모르겠지만 "일본 차가 그렇게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김병찬, 김지수 사장님한테 또 듣게 됐죠. 그리고 나서 와서 이제 그 인터넷을 한번 뒤져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일본 시장을 석권하게 된 이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쭉 올라와 있더라고요. 65년도에 1965년도에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님이 해외 첫 그 건설 수주를 했다고 그럽니다. 고속도로 건설을 했는데요. 그 나라의 수질과 그다음에 그 나라의 토지를 잘 몰라서 굉장히 이제 그 공사하는 데 힘이 많이 들었었고요. 또 공사를 끝내고 났을 때 정말 어렵게 끝내기는 했는데 얼마를 적자를 받느냐면 300만 달러를 인제 손해를 보고 공사를 마무리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수질에 석회가 많이 섞여 있어 가지고요. 그나마 몇 달 안 돼 가지고 고속도로가 금이 가고 깨지기 시작해서 정말 쓰지 못할 그런 도로로 인제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이 인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 돈도 많이 손해를 봤지만 회사 이미지도 굉장히 이제 실추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요 사이를 일본이 인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 도로를 무상으로 건설해 주겠다."라는 그 얘기를 했고요. 조건을 두 가지를 붙였습니다. 그 한 가지는 "앞으로 일본 자동차의 무역 관세를 20% 면제해 달라." 이런 조건을 하나 붙여 줬고 또 하나는 "일본 자동차에 대한 10년 무이자 할부를 해 달라."라고 하는 조건을 인제 내세웠습니다. 자, 이 나라에서는 고속도로도 공짜로 해 주겠다. 그다음에 뭐 조건이 뭐냐면 그 관세를 면제 20%를 면제해 달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10년 무이자를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조건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조건이 아니라서 그냥 생각 없이 승낙을 했나 봐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7천만 인구를 대상으로 무려 55 년간 자동차 오토바이를 독점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사업적인 전략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정말 비교할 만큼 그 정도의 완벽한 전략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본 자동차는 태국에서 뭔가 이렇게 지금까지 완벽하게 습관이 많이 들어 있고 도로도 그렇게 오른쪽 핸들을 가지고 있을 만큼 이렇게 인제 된 조건을 봤을 때 '야, 이거는 사업 전략으로서는 정말 완벽하다. 최고의 전략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야기한 4분면에 대해서 귀가 뭐 닳도록 인제 많이 들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쪽에는 시간과 돈을 바꾸는 개념의 사업 근로소득, 노동소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쪽은 인제 돈이 돈을 벌어 주고 시스템이 돈을 벌어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행을 쉽게 맘 편하게 다녀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자리를 비우면 당장 소득에 문제가 생기고요. 당장 일자리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간적 자유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영구적으로 비우는 경우 있잖아요. 돌아가셨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하다가 판사를 하다가 아니면 의사를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실 경우에는 아예 그 후손들에게 여기에 대한 뭐 물려줄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기업 같은 경우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지만 삼성은 건재하고요. 창업 회장 현대 창업 정주영 회장님 돌아가셨지만 현대그룹 아주 지금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이게 뭐냐면 자산이고 시스템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맥도날드 같은 경우 맥도날드 형제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과거에 햄버거를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 레이 크록은
지금도 천문학적인 수입이 그 누군가에게 후손들에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다르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많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의 후손들, 그분들의 미망인들에게 소득이 그대로 전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 있을 때만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그런 것들을 남겨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있었다라면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옮겨갈 때는 언제가 가장 좋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 옮겨가는 게 가장 쉬운가? 내가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뭔가 옮겨가기 가장 쉬울 때 내가 이쪽 부분으로 서서히 지금부터 옮겨서 시스템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시스템이 내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주는 그런 하나의 장치, 자산 가치를 만들어 놓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려면 어떤 조건과 어떤 노력을 했을 때 이쪽으로 가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녁에 제가 드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얼마를 벌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는 일과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더 버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산 가치를 얼마나 내가 늘려놓을 수 있느냐. 자산은 뭔가 계속적으로 나에게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산 가치를 얼마나 많이 늘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한번 메나테크를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갈수록 사람들은 면역이 필요한 시대에 와 있어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고, 전 세계 모든 인구가 마스크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 그중에 마스크를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쓰고 다닌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는 쓰고 다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와 비슷한 바이러스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못 만나봤습니다. 또 코로나랑 비슷한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병에 노출되지 않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바로 면역력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면역력이 절실한 시대에 우리가 와 있는데요. 전 세계적인 통계로 봤을 때는 면역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뭔가 면역력이 절실한데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힌트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면역력에 완벽한, 면역력에 정말 좋은 어떤 제품이 하나 있으면 그것은 대박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말 특출난, 너무너무 대단한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면 이건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면역력에 필요한 뭔가가 정말 나에게 독점으로, 아니면 독점이 아니라도 그런 것들을 내가 아이템으로 가지고 있다라면 나는 이걸 가지고 사업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일단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면역에 좋다는 말들은 많이 이렇게 돌아요. 홍삼도 면역에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왜 면역에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과학적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면역에 우리가 조금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면 세포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세포는 10만 개 정도의 돌기체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돌기체의 숫자가 면역을 결정한다, 면역력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이런 세포를 가지고 살았었는데 요즘 현대인들은요, 3만 개에서 4만 개밖에 없더라, 세포의 이 돌기체들이. 왜 이럴까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떨어진 데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이고, 원인을 알아야 거기에 대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꾸준히 섭취하고 있는 음식, 매일 먹는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잘못한 것은 그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나는 사고들, 그런 거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병원에 가서 회복이 되기도 하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참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꾸준히 내 어떤 습관에 의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면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 습관 중에 하나가 식습관이라고 하는 거죠. 식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꾸준히 먹는 습관을 가지고는 이 돌기체 숫자를 늘려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단을 정말 천연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식당으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국물을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섭취를 이렇게 해도 요즘에 이 돌기체를 늘릴 수가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여기에 농사 짓는 방법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여름에 먹는 채소가 있고 여름에 먹는 과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철을 안 가리고 과일이나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온도 조절을 인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닐하우스를 씌우고 그다음에 거기에 온도를 높이기도 하고 조절해서 이런 식물을 키워내고요. 또 하나 화학 비료를 통해 가지고 속성 재배를 해서 상품화 시키는데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식품들은 여기에 영양소의 함유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서 이 글리코 영양소 엠브로토스를 우리가 먹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세포에 있는 돌기체의 숫자가 이렇게 적으니 이 숫자를 늘리자. 그래서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자라고 하는 쪽에 그렇게 해서 이 제품이 나온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뒤편에는 굉장히 아주 믿을 만한 과학적 근거들이 뒤에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돌기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이제 도형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건 사진이 아니죠. 그런데 마치 크게 확대를 해보니까요. 이런 돌기체의 모양들이 마치 구슬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서 당사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탄수화물 영양소,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당 영양소, 글리코 영양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탄수화물 중에 8가지가 이제 여기에 쓰이고 있고요. 이 8가지 영양소 중에 몇 가지가 부족하면 이 모양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이 모양을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걸 만드느냐면 심심풀이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딱 이 모양이어야 하는, 그래서 모양이 다르면 혈액형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 어떤 것이 붙느냐에 따라서 혈액형이 달라지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면 아무 걸로나 이렇게 땜빵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얘네를 만들어서 얘네가 각 있어야 할 곳에 이제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수행을 잘 했을 때는 면역력도 좋아지는 거죠. 자, 대화를 할 때도 역시 이 돌기체들이 서로 옆에 있는 세포와 접촉을 하면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세포의 숫자가 60조에서 100조 개 정도라고 하는데요. 서로 대화가 안 되면 우리 몸속에서 어마어마한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부족하면, 영양소가 부족하면 당장 쓰러져,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됐을 때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라고 봤더니 세포끼리 대화를 해서 이 세포에 부족한 영양소가 있으면 옆에서 꿔다가 쓰더라. 빌려서 쓰고 또 들어왔을 때는 또 갚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하나의 이 몸을 이루면서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화가 안 되면 그것을 갖다가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박테리아, 바이러스, 독소 같은 것들이 공기를 따라서 물을 먹을 때 아니면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수시로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박테리아를 박테리아로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농약병에 농약이 들어있는 것은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농약병에 있는 것은 그냥 농약이라고 써 있고요. 뚜껑을 땄을 때 굉장히 냄새가 고약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맛이 아주 특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철들은 사람이 벌컥벌컥 마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농약이 내가 아주 좋아하는 빵에 묻어 있을 때는 그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무슨 얘기냐면 농약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박테리아를 박테리아로 알면 그것은 충분히 우리 몸에서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고 백혈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알아보는 일, 그것이 글리코 영양소 돌기체가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해결하는 일, 거기에도 역시 관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면역의 돌기체는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먹은 음식이 이제 당으로 바뀌어서 당이 인슐린을 통해 가지고 세포로 이제 다 이렇게 가게 되죠. 이끌려서. 그러면 세포에 갔을 때 인슐린이 이 돌기체를 터치를 하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이제 그 약속한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인슐린이 왔을 때는 세포에 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당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데 인슐린이 왔는데 인슐린을 정작 몰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세포에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당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뇨의 원인을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이 확실한 근거 자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쭉 지금 진행을 하고 오다가 작년입니다. 1년도 채 안 됐어요. 노벨 화학상을 또 받게 됐는데요. 누가 받았느냐면 이분이 받았어요. 이분이. 글리코 관련해서 글리코 영양소와 암 관련해 가지고 이분이 이제 보터지 교수가 이제 받았는데요. 이분이 받고 그다음에 테드 강연 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시장의 흐름보다 너무 이르게 출시된 식품 보조제가 있다. 그게 바로 엠브루토스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도 이 이제 테드 강연 하셨던 분이 미국의 행사 때 직접 오셔가지고 강의를 이제 한 적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이르게 시장의 흐름보다 너무 이르게 출시된 식품 보조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 얘기가 바로 뭐냐면 엠브루토스 얘기입니다. 엠브루토스는요 언제 개발이 됐느냐면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에 1996년도에 엠브루토스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걸 보면 참 소설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 이분이 꿈을 꾼 겁니다. 꿈속에 엠브루토스의 기능, 엠브루토스의 역할, 이거에 대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꿈을 통해서 처음에 이분이 봐요. 근데 얼마나 꿈을 생생하게 봤느냐면 여러분이 화면을 보는 것처럼 꿈은 파워포인트를 상연하는 것과 같았다. 그렇게 아주 생생한 꿈을 이분이 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꿈을 꾼 그 이야기를 자기 연구하는 그 파트너, 제일 처음에 만노즈를 개발한 빌 메카날리하고 이제 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다. 너무 생생하다. 그리고 소름이 돋는다. 나는 정말 이것이 뭔가 뭐 암시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분도 역시 그 빌 메카날리도 나도 그거 충분히 공감한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좀 제품으로 만들면 앞으로 시장 무궁무진하고 정말 대박을 칠 것 같은데 문제는 돈이지 않냐. 그래서 이 돈을 누가 좀 후원할 만한 대상자를 우리가 좀 찾아보자.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흰 머리에 놀랍게도 파란 눈에 젊게 보이는 사람이 파란 진주색 신사복을 입고 벼랑간 그들 옆에 서 있었다. 초대하지 않았고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모습이 이랬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를 쳐다보았을 때 그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맥다니엘 박사님, 메가넬리 박사님, 부스 129번으로 가세요. 그들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고 찾고 있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분들이 놀란 건 뭐냐면 저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우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면서, 두 번째 놀란 건 뭐냐면 아직도 탄수화물 영양소에 대해서,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뭐 의뢰를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뭐 공개를 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필요로 하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학회에는 129번 부스가 어디 있는지 거긴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가서 그것을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분들이 어안이 벙벙했대요. 그들은 서로 바라보고 그러고 다시 그 파란색 입 보니까 그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 말대로 129번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두 젊은 사람이 부스를 관리하고 있었고요. 한쪽은 책이 진열돼 있었고 한쪽은 약초가 진열돼 있었는데요. 그분들한테 이제 물어봤죠. 우리는 탄수화물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혹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자료나 아니면 그런 물질이 있으면 좀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분이 양해를 구하고 그 있는 것들을 다 뒤져봤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얻고 싶은 그런 정보와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것들밖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물어봤죠. 그러면 이 공간 안에 129번 부스 안에 찾을 만한 다른 곳은 없느냐, 찾아볼 만한 다른 곳은 없느냐 그랬더니 저 뒤에 박스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자기가 가보겠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들어가서 갈색 병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거기에 붙어 있는 상표가 표가 뭐라고 하느냐, 아라비노 갈락탄이라고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흥분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관련된 논문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그것을 펼쳐 읽었을 때 거기에는 꿈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이 그대로 거기에 적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사실 독일의 학자들이 연구를 했고요. 이미 논문은 영어로 번역이 다 끝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느냐면 바로
화학자 에릭 무어에게 이제 가서 전문가에게 가서 빌 맥커날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원료를 가지고 상품을 하나 만들어줘라. 그랬더니 그분은 그걸 가지고 만드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60일도 안 돼서 2달도 안 돼서 그것을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암브로투스라고 이름을 그때 붙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엠브로투스는 지금까지도 계속 엠브로투스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거의 동시에 96년도 하퍼의 생화학 교과서 24판이 출시가 됐는데요. 물론 23판, 22판, 21판 이렇게 있었겠죠. 24판째에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챕터가 하나 추가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8가지 복합 당분, 당 영양소가 새롭게 추가돼 가지고 교과서가 출판이 된 거죠. 여러분 교과서는 뭐예요? 의대생들에게 교과서는 뭐냐면 나침판과 같아요. 기준입니다. 기준. 교과서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과서가 잘못되면 아주 세계적인 혼란이 옵니다. 의사들이 아주 방향성을 잃게 되죠. 그래서 교과서는 나침판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이론이 확인되지 않은 이론이 거기에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교과서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이것이 확실한 이 확인이 다 끝난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155개국의 이제 특허를 출연해서 그때 이제 특허 어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늘 보여주는 그런 특허를 이제 획득을 할 수가 있었죠. 자, 이게 특허입니다. 특허에 보면 참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요. 질병과 투여된 영양제품 치료 결과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업계에서는 쓸 수 없는 용어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병 명명을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투여된 영양 제품을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치료 결과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이런 식의 특허는 유일하게 메나테크밖에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여기저기 다 있고 이것저것 뭐 다 이 회사 저 회사 다 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특별히 이 특허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 호들갑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떨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전무후무한 전 세계적으로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특허를 우리가 받았고 지금도 이것을 버젓이 이제 내놓고 있고 한국어로도 있지만 영어나 뭐 다른 일본어나 이런 그 해외에서도 이제 똑같은 특허를 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너무너무 넘쳐나죠. 과학지에 이렇게 많이 실려 있고요.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 만약에 사이언스에 이렇게 표지 모델에 놨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면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놨다 이런 얘기도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커버 스토리뿐만이 아니고 아주 통째로 이렇게 한 권을 다 실기도 하고요. 각각 정말 세계적인 과학지에 이렇게 많이 실려 있는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희소성이 없어 보이고요. 정말 귀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너무 대단한 일을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미래에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단적인 증거를 우리가 좀 이렇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자, 언론에서도 어마어마한 그 내용들이 지금 다뤄졌고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지금도 그냥 목소리도 변함없이 그 증거들을 다 그대로 보여줄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잘 못한다는 것은 회사 문제도 아니고요. 아이템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시대 문제도 아니에요. 시장이 작은 거 이것도 절대 아니죠. 어떤 부분도 흠잡을 핑계댈 만한 구석은 없어요. 단지 내가 얼만큼 사람들에게 이걸 소개를 하고 얼만큼 내가 이 사업을 가지고 열심히 뛰느냐 안 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엄지제왕에서도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할 때 10만 개의 이제 돌리체가 필요한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다. 화살표 방향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3만 개에서 4만 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다시 거꾸로 이쪽 방향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라면 이제는 점점 이거보다 더 줄었을 때는 이제 그럭저럭 아픈데도 불구하고 참고 살 만한 그 한도가 지나게 되면 이제 뭔가 대책이 필요하고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뭐 병원도 가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겠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는 이 연구가 돼가지고 글리코 영양소가 학계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일본에서 발행하는 뉴튼지입니다. 여기에는 지놈을 벗어난 생명 현상의 열쇠 당사슬이라고 소개를 해놨고요. 참 무시무시한 얘기가 뇌도 당사슬이 없으면 기능하지 않는다라고요. 세포 대화도 안 되고 수정도 안 되고 백혈구도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6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소개를 해놨어요. 이것이 과학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반 그냥 뭐 그 잡지였다라면 아마 이것을 2006년도 1월에 소개한 내용을 지금까지도 이걸 내가 여기다 소개할 일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 입장으로 봤을 때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분은요, 미국에서 제임스 펄슨이라는 분은 1998년도에 미국 400억 불을 투자해서 40개 연구기관에 이제 투자를 지시한 책임자인데요. 이분에게 누가 인터뷰를 했대요. 인터뷰 사진 중에 내가 만약에 팔아도 된다면 나는 글리관통당 15만 불을 받을 것이다. 당은 생명과 직결된 영양소다. 만약에 몸속에서 당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늘 눈만 뜨면 이거를 공부하시던 분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 거다라는 거거든요. 이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는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글리코 영양소를 확보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자,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공을 했는데 회사가 사라지는 이런 황당한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그럼 사라지는 회사가 있느냐? 너무 많습니다. 설립하고 5년도 안 돼서 6개월도 안 돼서 망하는 회사도 너무너무 많고요.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의 어떤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메나테크도 역시 내가 열심히 해서 결과를 냈을 때 나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까지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때까지도 회사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4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현재 26개국에 진출을 해 있고 올해는 이제 올해 9월 달에는 이제 태국에 오픈을 하면서 27개국으로 늘어나게 되죠. 나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96년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글리코 영양소, 네, 엠브로토스를 최초로 개발을 하게 됐고요. R&D 5천만 불을 투자해서 연구실을 해놨는데 기가 막힌 정말 퀄리티 있는 그런 연구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다 연구실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연구실이 있는 회사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구실이 있어도 아주 유명무실한 이런 연구실인데 우리 회사는 정말 연구실에 많은 투자를 했고 정말 연구실이 없으면 제품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아주 굉장히 특화된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연구실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143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나스닥에 상장됐다라는 그 한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재무구조 안정성과 투명성, 검증성 이런 것들을 이미 인정받았다. 왜냐하면 이렇지 않으면 나스닥에 상장이 어렵고요. 상장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다시 쫓겨나게 되는 게 나스닥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 나스닥이 이런 것들을 검증해줬다. 이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무방합니다. 자, 이제 샘플을 제가 하나 조금 소개를 드리면, 이분 아시죠? 그죠? 김병찬 사장님입니다. 김병찬 대표님이 처음에 저를 만나서, 골프 동호회 때 이제 만나가지고 총무 일을 하고 있었고요. 총무는 뭐 하는 거예요? 뭐 시장도 봐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시장 보다가 이제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습에서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은 태국에서 아주 그룹을 굉장히 잘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굉장한 리더로 이제 바뀌게 됐죠. 자, 이래서 점점 숫자가 늘어나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로 늘어났냐면 약 150명, 지난 그 세미나 할 때 150명 정도가 이제 늘어나게 됐고요. 여기에 보면 이분이 이제 굉장한 아주 영향력 있는 의사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의사분이시고, 요분도 이제 의사분이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언론사 대표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이분이 약사님인데 제가 강의를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그 뭐랄까 강의를 정말 잘한다라는 느낌이 이 약사님이 강의를 할 때는 여기가 완전히 그 숨소리 하나도 안 들립니다. 딱 잡아놓고요. 그리고 정말 빨려 들어갈 듯한 그리고 그 PT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요. 완벽하게 PT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PT가 아마 못 따라갈 만큼 그렇게 아주 그 신현대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바로 이분이거든요. 여기 이분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의사들이 완전히 쪽팔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방콕에 이제 다시 출장을 가가지고 거기서 의사들을 모아놓고 또 강의를 해서 정말 의사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번에 뉴전트 박사님 오실 때 80명 이제 의사 전문가들이 모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그 줌 미팅을 또 이렇게 그 본사하고 이렇게 줌 미팅을 하는 가운데 80명은 넘을 것이다. 100명에서 120명 정도의 의사들이 전문가들이 모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메나테크를 만나고 그 이후의 변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예측하지 못한 미래를 우리는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세미나 할 때 이벤트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벤트도 하고 MET 중요한 거는 MET의 이제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제 10기 MET가 돌아가고 있는데 신규가 70명이 넘는 이제 그 숫자가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성장하게 된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래서 이게 태국이기 때문에 가능한가? 태국이라서 더 좋은 건가? 절대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한 사람의 능력이 정말 특출난가? 그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뒷받침해가지고 함께 키울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아주 혁혁하게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을 제가 소개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자, 시스템을 우리가 얼만큼 잘 이용하고 얼만큼 활용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MET라고 하는 것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요. MET를 활성화시켰을 때 분명히 잘 될 수밖에 없다. 처음에 1기 MET는요. 한국 MET에 그냥 접속을 해가지고 줌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혼자 MET를 받았고 그 다음 기수에는 3명의 MET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명이 넘는 MET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태국이 독자적으로 이제 돌아가게 됐죠. 자, 그런데 MET 교육을 통해 가지고 40% 정도의 회사의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지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지식적인 부분을 이제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0%는 스폰서가 합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20%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분들이 동기부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습관을 이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목숨 걸어보세요. 여기다가 하면요. 안 될 사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30년 가까이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고속성장을 해왔었는데요. 그 고속성장을 할 때 반드시 저와 함께 했던 것은 MET였었어요. MET 할 때 교육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육생들이 배워야 할 것은요. 회사에 대한 것들을 1차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갈 회사인지 도덕적인지 비도덕적인지 사기성은 없는지 그다음에 이 뿌리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파악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일해야 될 회사이기 때문에 대충 알아봐서는 좀 믿음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만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하더라도 힘이 나고 자신감이 생겨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겠죠. 아이템이 도대체 어느 정도 차별화되어 있는, 특화되어 있는 아이템이냐. 두 번째는 이것이 정말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 놓고 과학적 근거, 뒷받침하는 근거가 어느 정도로 있느냐 이런 부분. 그래서 이것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제품 교육을 여기서 이제 뭐 일단 내가 궁금한 부분만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효능과 가성비. 내가 이걸 먹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다음에 이걸 내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그 비용이 들어갔느냐. 그러면 따지고 봤을 때 병원 가는 거라든가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들어갔던 비용 대비 얼마나 효과를 받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만큼의 장점을 내 기대 이상의 장점들을 사람들한테 소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업성과 미래의 가치, 그다음에 제품 체험이라든가 클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기간 동안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클린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죠. 그다음에 스폰서는 교육생이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거든요. 같이 이 사업은 반드시 이것은 그냥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만나서 정보를 듣고 나서 그것이 그대로 내 인생을 바꾸는 일은 지구상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꾸준히 내가 접촉을 했을 때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성공학 책에 보면 내가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과 자주 만나라. 접촉하라. 그 사람과 식사를 해라. 그 사람과 친구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성공한 사람과 자주 만났을 때 문득문득 자극이 오고 문득문득 느낌이 오고 따라하고 싶은
그리고 나보다 나은 부분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습관이 바뀌고 그 사람들의 행동과 그 사람들의 마인드, 그 사람들의 습관을 이 방법들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나테크를 처음 만나가지고 전달을 했는데 한 번 딱 듣고 내가 기다렸어. 내가 이거를 이때를 기다렸다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5번은 만나야 메나테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듣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폰서는 6주 동안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때 집중해가지고 계속 만나요. 최소한 제가 잘하려면요. 2일 간격으로 미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MET 이제 이번 주 MET 이제 내일 모레 시작이잖아요. MET 교육생으로 딱 들어오면 여기다가 그냥 사활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이분이 6주 동안 계속해서 뭔가 이 시스템에 조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이 나를 그대로 복제할 수 있다라면 이것은 그냥 게임 끝난 거예요. 사업 다른 거 볼 거 없이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2일 간격으로 미팅을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다음 기수에 2명의 신구를 늘려준다라면 이 교육생은 완전히 여기에 비전을 확 보게 될 겁니다. 교육생의 가장 큰 비전은 뭔 줄 아세요? 교육생의 가장 큰 비전은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내 밑에 두 사람의 신규가 들어온다는 것은요. 그 가능성이 눈으로 나타나기 아주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보다 큰 비전은 없다. 스폰서는 그 일에 집중해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만들어주는 일을 둘이 합작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시스템 활용하는 이걸 갖다가 이제 습관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주 2회 교육생과 함께 미팅에 참석해야 됩니다. 뭐 월요일 미팅, 그다음에 목요일 미팅, 또 뭐 인천은 또 수요일 미팅, 그다음에 줌 미팅 이런 거에 딱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정해놓고 스폰서와 함께 거기를 그냥 꾸준히 그래서 주간 미팅 2번, MET 1번 해서 일주일에 3번 정도의 미팅을 꾸준히 참석하는 그런 습관을 6주 동안 한번 들여보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6주 해가지고 이분이 비전을 보고요. 3기수 돌아가지고 이분이 500만 원 정도의 자산 소득을 가질 수 있다면 이분에게도 엄청난 큰 성공이고요. 이걸 안내한 스폰서에게도 엄청난 성공이에요. 이 사람들을 피곤해서 편하게 이 사람들에게 뭐를 맞춰주고 비율을 맞춰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못하는 것보다는 정말 힘들고 좀 빡세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를 내는 게 정말 스폰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쪽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 읽기, 동기부여 영상 듣기 이런 것들, 제품 이용하기, 애용하기 이런 것들은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보여주면 돼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들은 교육생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메나테크를 만나서 안 읽던 책들 이렇게 읽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한 번씩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영상도 이런 영상을 들은 것들을 가끔 내가 오늘 들은 영상을 한마디씩 이렇게 해서 비추고 그거 듣고 내가 이런 동기부여 이런 느낌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그 파트너들한테 이렇게 한 번씩 슬쩍슬쩍 지나치면서 얘기를 해주고 톡을 통해 가지고 하나 전달해주고 이렇게 해서 습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품을 내용하면서 내가 겪었던 많은 이런 내 경험 스토리 그리고 내 파트너들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서 이 교육생들이 마이 스토리를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요런 것까지도 여기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람이 늘어나고 나면요. 아무거나 해도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태국에다 처음에 주문을 한 건 뭐냐면 미팅을 싹 없애고 일단은 MET만 돌려라. MET만 돌리고 무조건 MET에 모든 졸업생이건 그 뭐 사업자건 다 들어와서 듣게 하고 MET가 머릿속에 있어야 MET가 프로모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MET의 숫자가 늘리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와서 3분의 1이 남더라도 숫자가 늘어나고 그렇게 신규가 늘어나는 게 바로 사업이다. 근데 지금은 이제 70명대가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완벽하게 이 시스템이 구축이 돼가지고요. 무엇을 해도 이제 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MET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그 젊은 우리 리더분들이 그 하나의 시스템을 굴리고 있는데 정말 이제 머리도 스마트하고요. 굉장히 기획력 있고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글로벌 BNB를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맡아가지고 가고 있는 이 아주 그 빼어난 그 리더분들이 지금 이제 아주 굉장히 잘 시스템을 잘 짜고요. MET를 끝나고 나면 바로 MST 딱 들어가 가지고 하게 되면요. 그 시스템 자체의 어떤 패턴이 굉장히 아주
과학적으로 이렇게 잘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신뢰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조인을 딱 하시고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진행을 한다라면 확률은 정말 확률이 성공 확률이 높다. 그 어디 어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보다 높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굉장히 믿음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소득이 어떻게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세 소득은 내가 당장 일해서 얼마를 버느냐 이것 따져서는 안 돼요. 자, 우리 보상 플랜이 정말 어떤 전 세계 어떤 네트워크보다도 탁월하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저도 이제 다른 회사 보상 플랜을 다 하는 꼼꼼히는 모르지만 큰 회사 몇 개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너리 회사도 제가 이제 몇 개 알고 있고요. 브레이크어웨이 대표적으로 아메이 같은 회사도 알고 있는데요. 그런 장점들을 다 모으고 거기다 또 장점을 더 추가시킨 그게 바로 메나테크의 보상 플랜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너리의 장점 그게 뭐예요? 바이너리의 장점은 뭐냐면 두 그룹으로 간다라고 하는 쉽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 그룹으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 컴퓨터가 알아서 내 매출을 포함해서 대실적과 소실적을 따로 이렇게 구분하는 월 소득이 1,000만 원대 갈 때까지 이렇게 구분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건 정말 완벽한 아이디어고 대단한 마케팅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다른 회사의 마케팅을 제가 아직도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마케팅은 못 봤어요. 메나테크 외에는. 그 다음에 브레이크어웨이 같은 경우는 옆으로 이렇게 많이 늘리면 능력에 따라서 굉장히 아주 엄청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그것도 열어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두 그룹에 제한하지 않고 네 그룹에게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무제한도로 이제 능력껏 펼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한해서 아마 시간이 갔을 때 전 세계의 최고소득자는 메나테크에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보상 플랜을 보면 그래요. 이 보상 플랜 딱 놓고 보면 세계 최고의 고소득자는 아마 이 플랜에서 나올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니레벨로 만들어져 있어요. 유니레벨은 동일 레벨, 여기 레벨이 같은 레벨의 매출을 다 포함해가지고 퍼센테이지로요. 8%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주는 그런 제도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유니레벨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유니레벨만 있을 때는 단점이 하나 아주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옆으로 쭉쭉 퍼져서 나가면 돈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하다 보면 한 줄로 한 사람씩 해가지고 대수를 까먹는 경우도 종종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7단계를 벗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안으로 인피니티 보너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실적 가장 큰 그룹을 뺀 나머지는 7단계까지는 이 유니레벨로 주고 7단계 이하는 8단계부터는 전체 매출의 0.5%를 지급하겠다. 이건 굉장히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만들어 놓은 그런 플랜이고요. 이것이 얼마나 든든하냐면 시간이 지났을 때요. 여기서 발생하는 보너스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더라. 저도 이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에 실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첫 팩 구매 보너스가 있습니다. 첫 팩은 등록하고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건데요. 첫 팩을 구매를 할 때 예를 들어서 80만 원, 팩이 80만 원입니다. 80만 원 정도 구매를 했을 때 첫 팩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서 8만 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추천한 사람에게 현금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팩속 안에는 8만 1,000원짜리 엠브로토스 AO가 하나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6만 원의 추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이 팩에는 16만 원이 추가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는 뭐냐? 이 박스 안에 있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비즈니스 개발은 여기만 해당되는 플랜이에요. 그래서 500점짜리, 500PV짜리 두 개가 이건 팩으로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합쳐가지고 모아서 500점이 되면 됩니다. 두 개가 되면 8만 원. 그다음에 네 그룹이 되면 20만 원으로 되는데 이것이 이제 아마 7월부터는 이 후원 계보에서 추천 계보로 내가 추천인을 이제 해서 500점짜리 해가지고 숫자를 세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오늘 이제 발표가 났죠. 자,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얼떨결에 운으로 받는 사람보다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가 확실하게 이제 표현이 된 겁니다. 멘토 보너스는요. 내가 추천한 사람들의 매출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출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ED 이상이 되면 무조건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보너스가 멘토 보너스입니다. 리더 체크 매치는요. 자, 유니레벨과 같은 라인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20%, 10%, 2.5, 2.5, 6대까지, 6세대까지 줍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한 대는 150점이고요. 한 세대는 만점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만점이 안 돼. SED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SED가 된 사람이 저 밑에 100대 밑에 있더라도 쭉 롤업이 돼서 2대로 올라오고 3대로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이 쭉 지나보면 여러분 수입 중에 가장 많은 수입은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면 리더 체크 매치에서 발생을 할 거예요. 저도 제 매출의 60%가 여기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리더 체크 매치에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자산소득, 인세 개념으로 내 평생 보장하는 계속 소득을 창출해내는 그런 소득이고요. 내가 죽더라도 상속이 되는 그런 보너스로 지급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플랜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뭐 허접하게 안 나오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지만 현재와 미래에 완벽한 그런 시뮬레이션 돌려서 최고의 제품을, 최고의 보상 플랜을 만들어 놨다. 글로벌 풀 보너스는 전 세계 매출의 1.5%를 뽑아서 브론즈 PD 이상들에게 지분을 나눠주는 거고요. 그것은 이제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보상 플랜이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보상 플랜입니다. 이것은 그냥 남의 어떤 회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해봤던 보상 플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 직대로 2대 안에서 이렇게 31개의 이제 직급이 유지가 돼야 내 직급이 유지되는 이런 플랜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근데 이 직급에만 올라가면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다른 회사로 전부 빠져나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 듯 보이잖아요. 이거 하겠어요? 30개를 하더라도 하나가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30개가 아깝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돈으로 구매를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요. 그랬을 때 집에 나중에 점점 갈수록 제품이 쌓이는 일이 발생하는 이런 플랜도 있다라는 거예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게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그런 플랜인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A사입니다. A사. A사도 역시 6개 그룹에 10원도 빠지면 이 직급에 못 올라가요. 그래서 한 개 이렇게 쭉 했을 때 6개를 다 맞추고 이렇게 했을 때 얻어지는 수입이 한 500만 원 정도 돼요. 우리는 보세요. 두 그룹에 언밸런스예요. 65대 35.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400만 원대 매출은 약 2배 차이가 납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회사 이렇게 그 마케팅을 했던 사람은 여기 오면 식은 죽 먹기겠죠. 비교를 했을 때 그만큼 우리가 쉬운 조건에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보다 좋은 보상 플랜이 없구나. 여기에 믿음을 가지시고요. 우리보다 좋은 아이템, 그다음에 타이밍 이런 것들이 최적의 조건에 최고의 회사에 최고의 보상 플랜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에 놓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분명히 여러분이 확인하고 더 믿음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급은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18개로 돼 있고요. 가장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직급 중에 하나가 ED라는 직급입니다. ED라는 직급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후에 올라가는 과정들에 조금 쉽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ED를 제가 나름대로 한번 풀어봤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클린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클린을 가서 권해가지고 클린을 이렇게 막 사업자들한테 이거는 잘 못해요. 볼펜 한 자루도 제가 잘 못 팔아요. 판매는 진짜 제가 완전히 젬병이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 경험은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투자를 했다. 자본금을 투자했다. 그 자본금이 뭐냐면 보증금도 안 들어가고 뭔가 월세도 안 들어가고 우리가 임대할 필요도 없는데 뭐 이게 뭐 무슨 뭘 쌓을 필요도 없고 그죠? 재고를 쌓을 필요도 없고 그런데 나에게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내가 클린을 하는 데 들어간 비용 그것을 소개를 하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무엇이 좋아졌고 어떤 좋아졌고 이거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정말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은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복제해가지고 따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자본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투자를 하고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서 평생 동안 사람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마련하기 때문에 자본금이다. 사업 뭔가 이게 준비금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이것이 정말 좋은 경우에는 내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럼 나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ED 그림이 딱 나오는 거거든요.
자, ED가 됐을 경우에 이제는 한번 보너스가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네 가지 보너스가 이제 해당이 돼요. ED가 되면 첫 번째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는 내가 500점을 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500점짜리가 4명이면 얼마를 받느냐면 20만 원을 받아요. 이건 이미 확보한 거예요.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유니 레벨은 ED가 되면 5대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5대까지 888, 65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3대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 매출의 8%를 딱 곱하면 돼요. 그러면 약 37만 2천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팩으로 했을 경우에 CV가 적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와요. 그 다음에 멘토링 보너스는 뭐냐면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 이 사람들의 매출인데요. 이 사람들의 매출이 실버 디렉터가 됐기 때문에 각각 5만 원씩 1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규 팩을 4명을 했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4명이 각각 8만 원씩이기 때문에 48, 32만 원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99만 2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안에 팩이 3개가 들어있죠. 요것이 팩이 3개가 들어있으면 이 안에 AO가 3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4만 3천 원이 또 추가로 현금 가격으로. 그래서 123만 5천 원 정도의 이런 보너스가 이제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150점씩에서 내려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내 형평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 가지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대로 하셔도 좋지만 이대로 해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ED에 대해서 왜 소개를 하느냐면 ED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나처럼 내가 했던 것처럼 ED를 늘려나가면 돼요. 그래서 ED에 따라서 신규 팩으로 했을 경우는 120만 원대가 나오지만 그냥 평범하게 150정씩 했을 때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 그 사이에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ED가 2명 나오면 골드, 실버 ED가 됩니다. 실버 ED는 평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 원. 그 다음에 실버 ED가 2명 나오면 골드 ED가 되고요. 약 200만 원 정도의 평균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골드 ED가 2명 나오면 PD가 되고요. PD는 약 4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400만 원 정도 되죠. 그 다음에 PD가 2명 나오면 브론즈 PD가 되고요. 약 7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브론즈 PD가 2명이면 실버 PD라고 하는 SPD가 되게 되는 거고요. 수입은 약 1,5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 500만 원을 아예 떼어버린다 하더라도 월소득 1,000만 원대의 수익이 실버 PD에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보시다시피 여러분 이게 보면 두 그룹 가지고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ED부터 시작해서 ED를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여기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 이분들이 점점 직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는 거. 이게 팀워크 사업이고 시스템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인세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서 쭉 가서 PD까지는요. 인세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밑에 브론즈 PD부터 시작해서는 이제는 내가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가져도 내 밑에 적어도 PD, 몇 분의 PD가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스스로 셀프 리더가 돼서 내가 나와 상관없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시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인세 개념이 점점 내가 이제 실감이 나는 거고 노란 바탕으로 들어갔을 때는 완벽하게 인세 소득이라고 하는 자산 소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느껴지고 생활화되는 그런 시점으로 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행 보너스도 보내주는데요. 자, 여기 이번에 이제 그 발리를 갔었잖아요. 우리 아기를 데리고 갔었는데요. 물을 자꾸 먹으려고 물을 대고 막 빨아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얘를 먹어요. 네. 예, 이 아이는 벌써 비행기를 몇 번 타가지고요. 그 GIP 여행도 이제 갔고 PD 서밋도 이제 한번 같이 따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얘는 처음으로 이제 이번에 그 발리를 같이 가게 됐거든요. 갈 때는 비행기 타고 많이 울었는데 올 때는 그래도 벌써 적응이 됐는지 아주 잘 오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면요. 가족이 이렇게 함께 여행을 갈 수 있고 가서 일 걱정 안 하고요. 집안 걱정 안 하고 이렇게 놀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일이 잘 돼도 돈을 많이 벌어도 집에 있는 걱정을 싸가지고 여행을 가잖아요. 그래서 여행 가서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도 뭔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자영업을 해봤었거든요. 정말 뭐 돈이 있더라도 어느 하루도 시간 내가지고 여행 갈 수 있는 그런 여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여행을 못 다녔었는데 메나테크를 해서는
매년 적어도 3번씩은 이렇게 여행을 다녔고요. 그 외에도 가족여행을 따로 가다 보니까요. 정말 여행은 뭐 우리 일상 그냥 생활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 그룹에서 이렇게 그 발리에 GIP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가셨죠. 자, 이렇게 가셨는데요. 정말 이분은 90세가 넘으셨어요. 93세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가셔가지고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따님이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그렇게 보기가 좋은지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정말 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여행 오는 그 자체가 그리고 자녀들 그다음에 남편들 같이 와가지고 노는 모습들이 역시 메나테크는 대단해. 메나테크는 이 사업을 해서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의 어떤 높이가 달라짐에 따라서 가족들에게도 그것이 다 공유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90세가 넘으셔가지고 바나나 보트를 타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최연소 바나나 보트는 우리 그 하준이가 8살짜리가 타고요. 최고령 바나나 보트는 그 어르신이 또 이렇게 타셨는데 참 그 가슴이 참 뿌듯하고 너무 멋진 그런 여행이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앞으로 5년 후 내가 죽지 않으면 있지 않겠어요? 5년 후에 그때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메나테크 사업가로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 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건강은 어떻게 달라질 건가?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건강 관련된 교육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요즘도 줌으로도 많이 듣고 뭐 관련해가지고 많이 듣죠. 자,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어디 가서 밥을 먹더라도 젓가락 하는 데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예전에 메나테크를 몰랐을 때 내 식습관과 메나테크를 알고 나서 식습관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듣는 사람들은요. 그때그때 만나는 사람들에 의한 얘기를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건강의 지식의 부족으로 성인병에 노출될 수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메나테크를 만나면 글리코 영양소라고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알고 나면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꾸준히 섭취를 하면서 면역력이 좋아지고 젊어 보이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글리코 영양소의 점점 부족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는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오히려 뭐 아니 5년 전보다도 지금이 더 젊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이 안에서는 흔히들 많이 하고 또 듣기도 하죠. 또 하나는 줌투라든가 뭐 여기 그 티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운동 습관을 이제 들여서 날씬한 몸에 안 하다가도 우리가 화요일 날 줌투를 하게 되면요. 또 억지로라도 한번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좋은 것이 느껴져 가지고 다시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체력과 우리의 몸매 이런 것들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랑 5년 하고요. 여기서는 뭐예요? 운동 부족으로 체형과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체형도 바뀌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하고 이렇게 사는 거하고 어차피 내가 해도 5년 가고 안 해도 5년 가는데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구매 습관이 바뀌어서 지출이 매출로 바뀌는 거죠. 예. 지출이 그냥 지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회원에 등록하는 즉시 우리는 지출이 매출로 포인트로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소비가 그냥 지출로 끝나는 거죠. 자, 나의 경험과 정보를 전달해서 회원들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혼자 했는데 늘어나네. 안 늘어나냐 하면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도 시간이 지나 보면 어느덧 많이 늘어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지 못하고 집 사고 차 사고 막 그냥 밖에 보여주기 식의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가난의 늪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회원 증가로 매출이 늘어나고 자산 소득이 점점 늘어난다. 저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1년 됐을 때, 5년 됐을 때, 10년 됐을 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옛날에 어땠었는데 그때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현상들 그리고 노동소득은 체력과 기력, 나이에 따라서 그 일자리를 잃고 노후가 이제 불안정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메나테크는 시간이 가서 체력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건 상관없어요. 숫자가 늘어나면 그 안에 젊은 사람들이 내 체력을 대신하고 내 기억력을 대신하고 시스템을 움직여 주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메나테크 안에서 풍요로운 미래를 우리가 그 누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는 어차피 무엇을 하든 시간이 가게 돼 있다. 근데 그 시간이 가는 그 안에 내가 어떤 행동을 반복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고 그 행동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대로 괜찮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쯤 한번 내가 내려놓고 내 밖으로 나와서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를 벌어서 어떻게 진행할 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 일을 선택한다라면 여러분의 미래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2023년 우리는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반복할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기면서 뭔가 좋은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